제가 이제 그 봄학기 3월달부터 하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내신 10% 위한 학습 전략, 어머니 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이번 그 고1 학생들부터 그 등급제가 이제 5%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1등급이 10%까지가 1등급으로 이제 정해진 것 때문에 제가 이제 10% 1등급 전략으로 한번 쌓아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면요. 깜깜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사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동에서만 좀 오랫동안 강의를 좀 많이 해왔었고요. 조금 자랑을 좀 하자면 목동은 되게 좀 치열하거든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치열한데 거기에서도 또 국어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이제 저희 강사들 또는 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저희는 또 큰 고통이면서 또 계속 또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게으르게 하다가는 이제 또 뒤처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목동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는 덕분에 또 우리 친구들 아이들 아니면 선배들 얘기를 듣고 후배들이 또 많이 또 소개를 해줘서 제가 마감도 좀 많이 치고 한 학교 특정학교를 좀 제가 또 특정학교 한 학년을 목동 주권에 있는 그런 그 학원 내에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엠피리얼에서는 제가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이번이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중앙고나 다른 학교를 이제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신부터 쭉 이제 이끌어갈 계획인데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나 아니면 믿음이 좀 안 가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이런 저의 그 경력들은 제가 속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믿어달라는 그런 말씀에 사원에서 좀 제가 그 앞에다 좀 실어놨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과정부터는 이제 교과서가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쭉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개정된 교과서를 지금 이제 고1 학생들부터 쓰기 때문에 처음 다시 또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다른 학원에서 중앙고를 좀 많이 오랫동안 했던 그 경험 있는 학원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신에서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있는 강사한테 수업을 듣는 게 좀 더 그 어머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아까 초반에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2024학년도까지 기존에 이제 그 중앙고의 기출 시험 범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빨간색하고 이제 제가 파란색 테두리를 좀 둘러놨는데 얘네들은 이제 빨간색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고요. 파란색은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기존의 이제 교과서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줄 말씀드리고 일단은 시험 범위 자체를 딱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많은 양으로 좀 학생들이 좀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범위는 아니거든요. 보통 소단으로 따지면 한 3개, 4개 단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중앙고에서만 또 부교재 형태로 좀 나가는 그런 그 문법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학습량은 조금 더 이제 많을 거라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한번 넣어드렸고요. 그 개정 교과서 이제 중앙고가 현재 교과서 기부수학 대표 저자 교과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통국어로 해서 아마 1학기는 국어 1을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국어 2 교과서를 나갈 건데 국어 교과서가 이제 개정되긴 했지만요. 개정되기 전 교과서의 어떤 그 패턴이나 아니면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것들과 좀 맞물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중앙고 그거 성적 분포를 제가 한번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2022부터 작년 24까지 보시면 평균 점수가 76.1, 71.1, 74.9. 약간 좀 24년도에는 올라가서 좀 문제가 쉬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교과서를 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내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점수는 왜 올라가냐? 지금 이제 고1 학생들은 중앙고 고1 학생들은 119기인데요. 118기 학생들은 굉장히 그만큼 난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은 거는 이제 그만큼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들어가는 119기 학생들도 경쟁률이 아마 제가 들었을 때는 역대급으로 좀 들었는데 그 학생들도 아마 이런 분포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잠깐 보시면요. 17.7, 16.1, 15.2 점점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표준 편차는 이제 어머니께서 잘 아셔도 꽤 좋을 게 뭐냐면 한 15점, 내신 등급 따지면 15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5점 아랫부분에 있으면 보통 그 등급 간의 어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양극화가 좀 심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25점 후반, 25점 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셨을 때 평균 점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준 편차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중앙고가 점점 문제 등급, 1등급이나 아니면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 그만큼 내신 등급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요. 이제 중앙고 기존의 그 내신 방향을 제가 한번 좀 분석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 이게 중심입니다. 중앙고는요 거의 외부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외부 작품 자체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과서 시험 범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시한 유인물들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마스터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 유형들 가운데 이제 수능형 문제가 이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수능형 문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보기 활용 정보, 보기를 이제 활용해서 출제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새로운 정보들,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 읽기 편하고 답을 찾는 데도 편하겠지만 보통 이제 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험 시간에 이제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비교해 가면서 이걸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또 내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읽은 게 맞나? 라는 것들도 의심하다 보면은 이게 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또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대비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써놨지만 이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앙고는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문법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이 문법에 대한 것들은 아마 그 기존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라도 문법 관련된 개념들은 좀 잘 정리하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학기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문법 개념은요, 현대 문법으로 따져보면 크게 저희가 의문, 단어, 문장 파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1학기 교과서에는요, 의문 파트하고 그다음에 문장 파트에서도 일부 문법 요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는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 프린트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 문법을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의문, 단어, 문장 파트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다루기 때문에 이 모든 현대 문법의 개념들을 한번 돌리고 들어가면 훨씬 더 그 학생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어렵게 좀 받아들이면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했지만 중학교 교과 과정 자체가 문법을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문법을 어려워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진을 빼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볍게 다루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들은 이 고등학교 문법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이제 좀 손을 놓는 친구가 있으면 이건 이제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고요. 원리나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 공부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등급컷 이게 이제 상위 등급 간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 1등급이 1개 틀린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거의 맞지 않으면 1등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1등급과 2등급의 격차도 그렇게 점수차가 크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중앙고는 점수가 이제 100점, 지필고사가 100점 만점이 아니고 6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실감을 좀 잘 못, 처음에 초반에는 좀 실감을 좀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100점 자체가 문제당 한 1.7점짜리도 있고 2점이 넘는 것도 있지만 또 1점 몇 점 이런 점수다 보니까 한 개 틀려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수차가 이제 60점 만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큰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등급으로 따지면은 점수차는 한 5점 정도 내에서 등급의 점수는 갈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등급이 5등급제로 줄어드니까 아마 등급 간 점수차는 그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해서 이렇게 제가 써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 이거 밑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이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시험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내신, 모의고사는 모르겠지만 내신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거의 그냥 갑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대부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시는지 특히 이제 중앙고는 성함을 밝히기 그렇지만 한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한시성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1학년 담당을 쭉 해오셨는데 약간 문학 수업을 자기 관점에서 특이하게 좀 수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결과로 따졌을 때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얘기해 줬는지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걸 좀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시험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특징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수업 필기를 정확하게 해두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중요한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이 이제 시험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학교 유인물, 프린트물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남학생들 프린트 관리 잘 못해서 그냥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반 접혀서 이렇게 거의 꾸깃꾸깃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굉장히 좀 잘 관리하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학교별 유형에 최적화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했는지에 대한 그 필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그 한 학년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나눠서 들어가시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 선생님들 각각의 선생님들이 나눠서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종합적인 필기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총정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배부를 해서 그걸 거의 다 숙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 다양하게 제가 이제 좀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에서 다양하게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이제 실전 문제로 제가 넣어서 이걸 또 풀려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총정리 노트라고 해가지고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자료라든지 학교 선생님의 필기, 그다음에 관련된 외부 작품들 이런 것들 좀 이 한 권에다가 좀 잘 담아가지고 요걸로 이제 가이드를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요. 요건 이제 서술형 대비뿐만 아니라 그 선택지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선택지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걸 대비하는 데에도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이제 밀착 관리 때 이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공부했니? 라고 하면 다 했다고 말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이게 완전히 제가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년간 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는 건 오히려 제가 1대1로 이제 관리할 때 테스트 보고, 테스트도 이게 내신은 그냥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것들까지 제가 만들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 놓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헷갈리는 어떤 선택지 가리는 거 이런 걸 이제 골고루 섞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걸 통과를 하면은 공부한 게 맞구나. 그리고 이게 안 된 상황은 이제 제가 다 알 때까지 그걸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주 그 클린 테스트뿐만 아니라 매주 내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피드백을 항상 매주 클린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아마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앞에 학습 전략은 이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걸 조금 풀어서 1차 진도가 이렇게 수업 교재로 나가고요. 그 자료 내용이 아마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차 진도는 이제 학교에서 나왔던 프린트나 아니면 특이한 진도도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수업을 일단 또 나갑니다. 그리고 직보 파이널에는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 총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적중을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역시 특별한 어떤 선택지들, 좀 헷갈릴 만한 것들 이런 요소들 역시 마지막에 또 뽑아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여기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전공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거의 자료는 이제 자체 제작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참고로 테스트 한번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준비문제, 그 다음에 문제들도 되게 다양할 수 있고 안 좋은 문제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어느 선에서 골라서 하고 있고 복습, 확인, 점검 차원에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학 작품은 이제 해석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도 이런 문제집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의도가 뭔지 그 다음에 선택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문제집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양질의 문제를 선정해서 좀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고 그 시험표는요. 일단 3월 8일부터 이제 개강하는 걸로 제가 좀 써놨고요. 시간은 이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회 수업 시간이 3시간이고요. 클리닉 1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4월 말 5월 초까지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 해서 8회 정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간 안에 아이들이 저랑 호흡을 잘 맞춰서 잘 따라와 줘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중학교 때처럼 그냥 암기하고 그 암기를 하면 그냥 결과가 나오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걸 매주 제가 시키는 것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따라와 줄 수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335명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중앙고 110개인가? 한 3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등급 안에 보내주시면 쓸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